안녕하세요.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루시케 코리아의 황호연 지사장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한 어려움과 진출입 장벽을 완화시킨 데에 초점을 두고 시장의 동향과 또 진출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루시케 코리아는 대한민국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 제품과 친환경 제품들을 미국 정부 조달 시장으로 연결하는 프라임 벤더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기구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 연방정부, 미국 주정부 조달 시장의 동향과 개방성,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조하셔야 할 미 정부의 조달 시장의 변화의 조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의 스왓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유망한 제품과 함께 사례 분석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서요, 진출 전략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약 4,700억 달러의 규모였는데 2020년에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6,11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더욱더 700조 3,800억 원 이상의 규모로서 더욱더 실적에 대해서 또 진출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서비스 물품이 각각 52%와 40%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R&D의 기준은 8%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미국 조달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요. 서비스는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을 주로 하고 있고, 물품 분야는 방사능 물자를 위시로 해서 현재는 의학용 제품들이 많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 국가별로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미주 지역, 그리고 영국 등 문화권이 비슷한 영미권 벤더의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2019년 0.04% 그리고 2020년 0.02%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국산 제품 규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안에서는요,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합니다. 99% 이상 우리 주한미군 조달에 참여 기업들의 포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규모가 큰 6천억 달러 이상의 미 정부 조달 시장에서 0.02%, 3%밖에 차지하지 않는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그 내용을 규정을 몇 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먼저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미 연방 조달 규정입니다. 그리고 미 연방 조달국 GSA를 통해서 연방 정부 기관에 대한 물품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CDC,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고 있죠. 보건, 방역 관련 조달 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CDC에 대한 내용 규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DOD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대해서도 연방 조달 규정 관리 및 개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미국 보훈부, 베테랑스 어페어로 위시한 미국 보훈부, 국가보훈부 내 조달 담당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 대선 이후에 연방정부 조달 시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우선 구매법,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 따라서 이 조달되는 물품들은 미국 내에서 제조, 생산되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데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1월 21일 행정명령에 따르면요, 미국의 내수 생산을 강화하고 연방정부의 주 계약자 중에서 미국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의 직접 조달보다 미국 내 프라임 벤더를 통한 간접 조달 형태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정리된 대로 미국 외에서 제조한 구매 제품들을
런칭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매용 제품, 미국 외에서 활용되는 제조품, FTA에 근거한 제조품, 상업기술정보제품, 공익적 결정에 따른 제조품,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아 제조할 수 없는 제조품, 국내 완제품의 비합리적 비용이 존재하는 제조품, 국방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제조품 등은 미국 외에서 제조했을지라도 구매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긴급사항에서도 우리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죠. 가령 작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 긴급으로 요청하는 물자들이 많았습니다. 해당하는 규정, 또 인증 이런 부분 외에 긴급적으로 요청하는 물자들은 프라임 벤더사를 통해 굉장히 많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 대선 이후의 연방정부 조달 시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기업 우선 구매법, 바이 어메리칸 액트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만 제조된 생산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데요. 더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초 1월 21일 행정명령에 따르면요. 미국의 내수 생산을 강화하고 연방정부의 주 계약자 중에서 미국 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주정부 조달시장의 프라임 컨트랙터로 참여할 가능성은 낮고요. 오히려 이미 기등록이 되어 있는 프라임 벤더사를 통해 간접 조달 형태로 진출 확대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겠죠. 물론 미국 외에서 제조한 제품도 100% 구매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된 오른쪽의 내용들을 보시면 재판매용 제품과 미국 외에서만 활용되는 제조품, FTA에 의거한 협정에 따른 제조품, 상업정보기술 제품, 공익적 결정에 따른 제조품,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아 구할 수 없는 제조품, 미국 내 완제품의 비합리적 비용이 존재하는 제조품, 국방펀드 활용 자격이 있는 국가의 제조품.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미국 내의 환경과 제도, 지속 가능한 조달 형태로 국가 기반 여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제품들을 검토하여 미국 외에서 제조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더불어 미국의 친환경 정책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국민적인 인식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취임식 당일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전 트럼프 정권의 탄소 배출 산업 지원 규제 또 완화에 대해서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죠. 또 그린 뉴딜 정책에 많은 인프라와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서 기업 정책들을 또 지원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협력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 기준을 설립하고 있죠. 이것이 조달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의 예산 반영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접근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진출과 간접 진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접 진출을 한번 보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직접 진출을 법인화한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 국적 기업으로서 계약자로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현지 직접 진출에 대한 법인화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들이 직접 미국의 법인,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미국 내 제조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장기적인 납품 실적을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자금과 위험 요소들, 풀어야 될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진출의 두 번째 분야는 한국 국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진출 방식 중에서 외국 벤더로서 자격과 등록 자격을 갖추고 GSA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에 특정 수요기관의 마케팅을 통하여서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참여를 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선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죠. 적격 심사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첫 단계에서 진출하기 쉬운 분야는 간접 진출인데요. 아까도 규정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간접 진출 분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기존의 프라임 벤더와 협력한다는 그 관점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미국 내 거주기업인 경우 다양한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구매 할당 프로그램이 있고요. 입찰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내 다양한 이 거주기업,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는 베테랑스 어페어, 상위군인, 제대군인 출신이 설립한 기업들, 그리고 여성 기업들, 장애인 기업들 등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한국 조달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우리와는 그런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 협업하는 구도가 굉장히 현실적이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고 자금에 대한 리스크, 또 레퍼런스 부재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성장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 외국 기업들이 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한국 기업은 간접 진출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으로 진출에 대한 우선적인 순서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정부 직접 조달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미국 사업자 번호인 던스 넘버, 케이지 코드, 샘 등록을 마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벤더 등록을 마치면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받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엔 계약 협상과 체결, 그리고 납품이 되겠죠. 그리고 사후 관리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미국 정부의 구매 조직의 요구사항, 구매 규모, 또 복잡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접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FDA 승인 등 제품의 안정성, 적합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 인증이 받았는가, 인증이 필요한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베테랑스 어페어의 일반 조달 분야 또는 이제 미 연방 조달국, 조달청의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달 프로세스에 따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벤더 등록과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던스 넘버는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업자 번호입니다. 미국 더랜 브래드스트리트 사에 위임해서 미국 정부가 위임을 해서요. 해당하는 기관을 통해 던스 넘버를 획득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이스DMB를 통해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등록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또 획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던스 넘버를 획득한 후에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셔야 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NKG 코드 준비입니다. 던스 넘버와 NKG 코드가 있어야 다음 단계 샘 등록을 마치실 수가 있는데요. NKG 코드는 우리나라 국방전자조달,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생산자 부호, 신청, 또 조회를 통해서 근무일로 하루 정도, 많게는 당일에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던스와 NKG 코드를 획득하신 다음에는 sam.gov, System for Award Management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신 것은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입력하시는 겁니다. 가령 던스에 등록을 하실 때 우리 회사 주소라든지 담당자 네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하이픈 모든 이 기존 정보 입력에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에는 입찰 공고를 확인해야 되겠죠. 예전에 FBO라고 하는 Federal Business Opportunity라는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SAM으로 통합이 되면서 얼마 전에 베타 서비스가 끝이 나고 SAM에서 모든 입찰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조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조달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임 벤더사 또는 미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을 칭하는 용어이고요. 당연히 이 프라임 벤더와 미국 에이전트를 발굴해야 하고 제품의 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들이 우리 샘플을 확인하고 계약 협상과 체결에 대해서 또 사업 관리까지 함께 파트너로서 바이어로서 인식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우선구매법, 미국산 우선구매법, 바이 어메리칸 액트에 대해서 이 법적인 기준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법적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된 것이었죠.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파트너가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강조드리는 부분은요. 이들이 우리의 바이어가 될 수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찰 문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들이 사용하는 규격에 맞춰서 우리 품목에 대한 규격과 내용을 작성 후에 제출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문서 양식에 당연히 맞게 작성이 돼야 되고 요청한 운송 조건에 우리의 단가를, 우리의 가격을 녹이는 과정들을 적용을 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 이외의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가격 산정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한보다 하루 일찍 정보를 제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진출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해서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품목을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 구분을 해놨는데요. 정보 보안 제품, IT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한 진출에 미국 정보 조달 시장에 들어간 요인들을 보면 미국 내 설립된 법인 기업이다. 또 하도급 계약부터 쌓아 올린 신용과 실적화를 통해서 꾸준히 정보 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실패 요인과 애로사항은 실적과 또 신용의 축적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품목들에 대한 성공과 실패 요인을 살펴보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메르스 이후에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미국 내 인증, FDA 인증 등에 대해서 다수의 인증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기관의 제품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게 성공 요인이고요. 실패 요인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긴급 발주 시에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제품인 경우 생산 과정부터 산출하여 이 정보기관에 제출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조달에 어려움으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마스크는요.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구매하기 쉬운 제품이 아닌가 인식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KF94 마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통용되는 정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N95만 통용이 됐었고요. 미국 제대군인 소기업으로서 미국 트레이드마크 라이선스 보유한 기업이나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국에 있는 공장을 직접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일반 마스크에 대한 미 정부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패 요인은 미국 조달 중에서 외국산이 허용되는 리세일 마켓에 주로 납품, 현지 브랜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또한 있습니다. 개인 PPE 물자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미 정부 조달에 다수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레퍼런스 부재로 인한 진입 장벽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인 PPE 제품은요. 이미 우리 기업들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 팬데믹 상황으로 미 정부 조달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조달 실적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긴급 상황에서 인정이 되어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고요. 실패 요인으로는 미국 내의 방역, 물류 통관 제한, 이 부분이 빠른 대응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긴급으로 인증이 필요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물류 통관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 좀 더 빠른 대응을 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응 조건이 어렵고요. 시차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 요인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요, 인증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FDA와 FCC, 또 UL 등등 이제 미 인증서에 대한 확보 여부에 따라서 미 인증을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정부 조달 네트워크에 이미 진입하고 있는 프라임 벤더사와 쉽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빠른 협업과 사업화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조달 시장의 이해를 부족한 기업, 또 물류 대란에 대해서 대비가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실패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서 진입 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진출을 완화하고 또 전략을 더 쉽게 세우기 위해서 수학 분석과 함께 유망 제품과 진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 유망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바이든 정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은 여러 분야의 공기, 물, 환경이면 환경, 수도, 물 산업 분야, 물 안보, 식량 안보 이런 공공적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끊임없이 또 변화시키면서 제안과 검토와 조달, 납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사용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고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칭해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진출 유망 품목은 정리된 대로 도로, 교량, 녹지 및 수도 시스템, 철도, 네트워크 인프라, IT, 대중교통, 공중보건, 다용도 진단, 키트 등등에 해당이 되고요. 전문가들이 추천한 품목은 법적인 내용, 행정명령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제재와 아니면 규제가 풀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른 지원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를 좀 녹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 및 제품, 생명과학 바이오 제품, 혁신 생활용품,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제품들 등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주목하여 보실 것은 뭐냐면요. 아직 규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미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가령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오피스에서 우리 건물 빌딩이 얼마나 친환경화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급화되고 점수화돼서 끊임없이 친환경에 대한 요소를 발굴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계속 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성 수출 용이 품목, IT 생활용품, 빅데이터 제품, 방역 및 개인 PPE,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졌죠. 이것은 간접 조달 벤더, 프라임 벤더사들이 B2B 유통과 함께 B2G까지 같이 유통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비성 수출 용이 품목 또한 간접 수출의 하나의 분야로 진출 유망 제품 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강점 그리고 어떠한 약점,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은요. 우리 기업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우수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방역 시스템이 우수한 국가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조달 시장 진출 프로그램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과 마케팅 같은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죠. 또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실무와 연계된 설명회와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조달 시장 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접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가진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는, 미 정부 조달에 참여할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한국 브랜드, K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이 제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산 제품이 더욱더 수요가 올라가고 한국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여유가 있어서 낮아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그 행정명령은 중국산이 제재되는 행정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와 미국 정부 조달을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과 대만산 브랜드들이
많이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보다는 한국의 K-브랜드 이미지와 국가에 대한 인지도, 제품 인지도 때문에 한국산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가진 약점은, 상대적인 약점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 등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입찰 참여에 대해서 정보 또한 부족하다. 미국 내 필수 인증에 대해서 사전 취득이 미비되어 있다. 결국 요약하면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요. 바이든 정부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서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행정명령,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 및 마케팅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 있고, 물류와 통관, 또 입찰 대응에 따른 실무적인 파트너가 부족하다. 사전 인증 취득에 대한 어려움 등이 우리의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스왓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네트워크와 정보의 획득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한 개 지역, 미국 내의 한 개 지역 주에서 레퍼런스 획득을 목표로 다양한 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자. 두 번째, 간접에서 직접 조달로 목표를 가지고 조달 시장 참여 활동을 하자. 세 번째, 인증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긴급 심사 등 활용 가능한 정보들, 빠르게 대응 가능한 정보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대해서 실무적인 대응 준비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인증 대응과 규격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인증이 있죠. 분야별로요. FCC, FDA, UL, 친환경 부분, 친환경도 굉장히 많은 인증들이 미국 정부 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인증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을 취득을 하려면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따른 획득 기간, 또 획득 이후에 우리 제품이 실제 제품 수출과 물류로 반영될 수 있는 시간, 여기에 따른 사전 홍보 등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 각국의, 또 각 주의 긴급의 인증 처리, 긴급 인증에 대한 처리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격 일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 벤더들, 프라임 벤더사, 저희도 역시 프라임 벤더사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 많이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미국 현지에서 통용되는 단위에 대한 일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은근히 쉬운 부분인 것 같지만 은근히 또한 대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섭씨를 화씨로 바꾼다든지, 뭐 길이를 인치나 아니면은 우리 뭐 용량을 온즈로 바꾼다는 내용을 이걸 변경 요청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는데 또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미 정부 조달 프라임 벤더들에게 또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자료들은 미국 현지에서 통용되는 자료로서 변경하셔서 정보 공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 정부 조달 시장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과 인증, 시장 조사, 그리고 해외 바이어 네트워킹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규격과 인증은 우리 기업들이 미 정부에 진출하기 위한 인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사전에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시면서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소요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미리 산출을 하셔서 미리 정보 조사를 하셔서 이 인증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조사와 이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마케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장 조사는 미국 내에서 우리 제품이 미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다. 미국 정부 내에서 해당 내가 타겟하는 주 정부가 이쪽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투입하고 있다. 내 제품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우리 제품이 어떻게 기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해외 바이어 네트워킹을 통해 공개하시고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는 기간까지 프로모션과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통해 빠르게 사업화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이 간접 조달의 프로세스 형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혁신,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제품과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조달 바이어가 검토하셔서 확인 가능한 레포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서서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의 동향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가지실 수 있는 질문사항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은 현재의 미국 정부 조달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는 간접 진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간접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 어떤 확실한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활용으로 참여하시라 추천드립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 정부가 오히려 미국과 또 일본, 대만보다도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진출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담회를 하더라도 기업 소개만 하고 다음 팔로우업이 없어서 끝나버리는 상담회가 많았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 조달을 위한 인증,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추산하셔서 또 시장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이렇게 팔로우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조달을 좀 더 이해하고 있는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제품 소개만 하고 끝나는 설명에 참여보다는 이 해외 조달 분야에서 정말 적극적인 교육과 설명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내부만의 내부 정보를 잘 갖춰 놓으시고 이걸 통해 바이어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셔서 간접 진출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정보 조달 시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향을 받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부담 때문에 후에는 그 모멘텀과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한 방법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참여하셔서 만약에 성향을 받으시면 미국 정부, 미국 국방부로 납품하는 납품 사례로서 충분히 그 레퍼런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한미군 조달 시장 내에서는 사이트 비지팅이 굉장히 자주 열립니다. 미국 계약관과 사용 부처의 장교가 나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조달 계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가지거든요. 그런 내용 이해를 통해서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을 좀 더 실제적으로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조달 시장의 참여자들을 보시면 현장 설명회, 사이트 비지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프라임 벤더사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도 있지만 한국에서 주한미군 사업을 위해 사업체를, 현지 법인을,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프라임 벤더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네트워크도 가지실 수가 있어서요.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빠르게 각 기업에 해당하는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간이 부족하여 질문으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트워킹을 위해서 우리 문서적 제한을 강화하자. 우리 기업들이 미 정부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입찰 제안서, 신제품 제안서 활용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드리는데요. 해당하는 지역 정부, 주정부의 사업과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도 잘 정리돼서 리포트로 올라오니까 미리 한번 사전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시고요. 현재 내가 진출을 원하는 주정부, 해당 기관에 주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소개를 해야겠죠. 보통 우리 기업들의 제품 소개서에는 특장점과 규격, 레퍼런스 이 부분만 강조가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조달관과 프라임 벤더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 제품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장점이 있을 것인가 좀 더 실제적인 데이터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화해서 기대 효과를 정량화, 정성화해서 제안한 제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영문으로 20-30페이지 정도만 정리돼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간단 명료한 제안서에 영상 클립이나 다른 용량의 고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셔서 전달이 좀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워드 파일로 정리하신 다음에 PDF화 시켜서 20-30페이지의 간단한 입찰 제안서를 만드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저희가 지난 수년간 약 4,200만 달러의 미국 정부 조달 실적을 내어오면서 드렸던 내용을 함축시키다 보니까 시간적인 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강조해 드릴 부분은 간접에서 직접 진출 지원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부분과 이 부분을 위해 간접 네트워킹, 프라임 벤더사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찰 제안서, 신제품 제안서를 잘 갖추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신제품 제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 제안을 하기 위한 기대 효과를 정성적으로 녹인, 정량적으로 녹인 제안서죠. 이것을 통해 우리 제품의, 우리 기업들의 검토 빈도를 높이실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더할 수 있는 강점 요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진출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